오늘은 진짜 심심해서 하나 찍습니다. 찍으려고 해도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소설 요즘 나오는 거 중에서도 이제 제가 뭐 워낙에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 사인본을 받을 일이 없는데 요 근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책인데, 네, 초급 한국어라고, 예, 이렇게 뒤는 이렇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이제 문지혁이라는 소설가가 이게 쓴 겁니다. 네, 쓴 건데 요건 제가 다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도 이제 문지혁인데, 제목이 이렇잖아요.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겪은 일들을 아주 진솔하게 담백하게 이제 쓴 건데, 제가 문지혁이 쓴 소설은 피의 도시인가 좀 오래됐는데 은행나무에서 나온 그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닌데 속도감 있어요. 간결하고. 그리고 이제 SF 이런 거를 조금 하는가 싶더니 이제 최근에 요 소설을 냈는데, 저는 요게 그래도 예전 거보다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렇게 읽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지혁 작가가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 이런 이제 제목으로 그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제 강의들 그런 콘텐츠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는 문해 창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작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는 서울대 영문과에서 이제 원래 그게 초기 학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예종을 가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법에 대해서 많은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고려했을 때 작가의 소설이 또 그만큼 재밌느냐, 그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느끼기에 이 문지혁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소설을 이제 쓰는 작가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뭐랄까, 더 재미있는 소설, 더 좀 기발한 소설, 더 이렇게 개구진 소설 그런 거를 이제 쓰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가 추구하는 소설이 그게 아니니까 또 그 잣대에다 이거를 맞추는 것도 웃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생활인으로서의 작가,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서의 작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책을 보면 그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세일즈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대략 이제 초판 부수가 소화되는 이제 세일즈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이제 그거를 소화를 잘 못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처럼 메이저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굳이 많이 팔 필요는 없지만, 또 작가들도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판매 부수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차기작을 내기가 힘들어진다. 그 어느 정도의 판매 부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손익분기점 넘어서는 그 대목 이제 재판, 거기까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문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문단에 남성 작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옛날하고 반대해 줄까 봐 박완서, 박경리, 뭐 오정희 이런 선생님들 소설 쓸 때하고는 반대로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 남성 할당제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 점에서도 이제 더 소중한 작가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썼으면 좋겠고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런 책이 또 배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혜경은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요. 민음사에서 책을 내고 다른 데서도 책을 내고 뭐 창비나 이런 데서도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독립문학상을 받았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그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나왔고 저한테 이제 배달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배달? 표현이 되게 이상.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약간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가족 소설, 성장 소설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꽃피는 봄날이에요, 하루에 한 번 활짝 웃으며 지내시길, 이런 너무나도 따뜻한 또 멘트까지 붙어가지고 와서 좀 놀랐고, 그 제목이 좀 사소한 그늘 이렇고, 이렇게 좀 색감이 브라운 계열로 이래가지고 약간 착 가라앉는 좀 그런 느낌인데, 목차를 보면 그토록 쉬운 오해, 문 너머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아한 생 그 언저리, 나의 동그라미는 너의 그것과 달라서,
나방이 펄럭거린 자리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정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그 소설이고요. 자매들 얘기가 이제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소설책을 사면 작가 후기나 소문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연구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보니까 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에콰도르에서 살았었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러저러한 불편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야생 에콰도르에 있을 때 먹었던 야생 블루베리가 가끔 생각난다. 그 나라 채소며 과일은 한국에 비해 저렴했다. 피곤해서 눈이 잘 안 보일 때 장날마다 나가서 야생 블루베리를 사다 먹곤 했다. 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털고 다시 다른 책에 집중할 때다. 그랬는데 아마 제가 지금 창작 세계를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학해야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것을 당연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만약에 이번 학기에 창작 수업을 했으면 당장 물론 샀을 텐데 이제 이번 학기에 수업이 없어서 다른 거랑 해서 살려고 이제 미뤄두고 있던 차에 작가가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보내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어쩌면 20번 여기 표제작은 여러분 넘겨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이 소설을 저는 옥수수밭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제목은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소설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그 또 상 받은 건데 호텔 창문 이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 근데 자기를 그 사촌형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기는 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여기 옥수수밭도 그 치매 노인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페이버,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거기에 또 굉장히 속된 어떤 그 현실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을 모심으로 해서 또 이게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설을 되게 조잡하게 요약을 해버렸는데 다시 안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왔는데 그 심지어 이렇게 보낸다 하는 그 말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엽서를 썼는데, 자, 멀리서 한번 이렇게 자랑 삼아 이렇게 빽빽하게 엽서를 이제 써주셔서 진짜로 감동을 했고, 저는 이 편혜영이라는 작가를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 30 넘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잘 안 읽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창작 강의를 하면서 한 몇 년 전에 처음 읽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물애호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고요. 그거를 장편으로 벌여서 크게 쓴 그 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다 읽었는데 둘 다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홀은 아마 제가 최근에 읽은 장편 중에서는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과 더불어서 거의 투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렬한 이제 인상을 줘서 수업에서도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다시 읽지 않아도 줄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재생되는 그런 거였는데 작가는 지금 명지대에 자리도 잡았습니다. 근데 통상은 이제 이렇게 전임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 업무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긴장이 많이 떨어지는데 적어도 편혜영은 아직까지는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편혜영 씨가 써주신 엽서에 어릴 때 제 소설을 읽었다고 네. 등불 삼아 습작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써서 제가 진짜 깜짝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그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되게 빨리 등단을 하고 이제 책을 빨리 냈기 때문에 저 20대 초반에 이제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 혹은 그때 이 작가가 되지 않은 다른 이제 작가 지망생들에게 네, 여사한 이제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줬을 텐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저는 참 네, 이렇게 지금 이런데 다른 작가들이 너무 좀 잘 쓰고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밖에는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이 이제 되게 이게 문동인데 당연히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저는 요 두 편만 읽어봤는데 다른 것도 여러 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읽겠죠. 읽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가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도 읽으면서 빵 터졌는데 어릴 때 내 꿈은 동방생명 아줌마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나이 든 여자들은 죄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여자들을 언제나 흠모해왔다. 그들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미래의 끝을 썼다라고 돼 있는데 미래의 끝을 제가 안 읽었지만 이 동방생명 아줌마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랑 내가 아는 나이 든 여자들이 죄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여자로서의 프로의식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요. 아무튼 재밌는 작가입니다. 자, 뭐 여러분 제가 광고 안 해도 뭐 많이 읽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받았는데 김숨입니다. 김숨. 네, 제가 이 양반은 압니다. 편혜영은 실제로 사석에서 본 적이 없어요. 먼 발치에서 한번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편혜영도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이고 이제 어떻게 가서 인사하고 이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수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출판사 어디 편집자여가지고 저는 그때 작가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은 또 보다시피 이렇게 됐네요. 이제 김수음도 이제 상도 많이 받고 많은 책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김수음은 이제 간과 쓸개 이런 거 옛날 거 이제 요런 거 제가 조금 읽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상 받은 거는 저쪽에 그 러시아 저기 카자흐스탄인가 그쪽 중앙아시아 쪽 이제 한인들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제가 찾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뭔가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이제 갖고서 다큐멘터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리뷰를 봐서는 작가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쓰는가, 위안부 증언 소설의 새로운 지평 이렇게 해서 이제 녹취, 기록 문학하고 픽션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저는 전공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 솔제니치인인데 솔제니치인 찍어놓은 거를 보시면은 그 러시아 유럽은 특히나 러시아는 이제 그런 문학 전통이 강해가지고 알렉세이비치 몇 년 전에 그 노벨문학상 받은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러시아는 아니고 벨라루시 작가이긴 하지만 막 언어권으로 퉁쳐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계열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 작가 중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김수미구나 지금 싶고요. 이참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갑자기 물이 새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집을 다 뒤집게 생겼는데 그거에 이제 기록으로 하나 남겨두기도 이제 하는 건데 아까 그 문지역 소설 얘기하면서 던졌던 그 문제 우리가 생활인과 예술인의 이 정체성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것인가 20대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30대 40대 가고 생활의 문제가 이제 커질수록 특히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 이런 것들 지금 수리한다고 더 집의 소중함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내 집을 무시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집에 막 곰팡이가 피고 막 물이 방바닥에 잔뜩 고여 있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네가 참고 살아 이러고 너무 지금까지 집을 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더 이제 큰 문제는 그건 거죠. 생활인과 예술인 이걸 이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역시나 작년에 그냥 내친김에 찍은 건데 직업으로서의 문학, 직업으로서의 학문 지금 둘 다 되게 저도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 그 문지역의 이번 소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소설 쓰겠다고 하니까 여기 소설 속에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직업은 뭘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천사를 소설가 박민정이랑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장욱이 써줬는데요.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